자, 통정의 표시죠. 지금 보면 통정의 표시는요, 올해 국가고시에는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가 나온 것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했던 비진의 표시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볼 착오가 좀 많이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희한하게 올해 많이 안 나왔어요.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가장채권을 보유하겠다. 가장채권이죠? 그러면 가장채권 그러면 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총파산 채권자 기준으로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을 올해 이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되거든요. 법정 대리인이에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단을 할 때 그럼 선이 악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요. 그러면 총파산 채권자가 만약에 5명이다. 그러면 3명은 악이고 2명이 선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다? 모두가 악이가 되지 않는 한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선이. 그래서 우리가 파산관제는 3가지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요, 파산관제는 제3자이다. 두 번째는요, 선이 악이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아시겠죠? 이렇게 3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요, 자 이제 95번은요, 이건 이번에요 나온 것 중에서요 전부가 다 제3자인 것을 묻는 거예요. 한꺼번에 못 고르니까 조금 양이요 좀 많아 보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제3자인 것을 보는데요. 한번 볼까요? 가장 매매로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됐죠. 가장 매매로 양도됐죠. 그러면 우리 이것을 가장 양도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4가지라 항상 제3자는요, 가장 양수인, 원래는 양수인, 양도는 양수랑 똑같죠. 양도하면 양수인, 가장 양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 이 4가지를 딱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걸 이제 보면 다 끝이에요. 가장 양도됐다, 뭘 했다? 저당권, 이런 병이죠. 제3자죠. 허위로 양도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죠. 허위라고 하는 건 뭐죠? 이것을 가장이라고 그랬죠. 가장 쭉 가가지고 4가지를 찾아. 가장 매수인, 가장 양수인 똑같죠? 가장 채권,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 딱 보니까 이거 뭐 나오죠? 채권 나오죠? 그래서 가장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채권이죠? 가장 채권. 이 가장 채권에 대해서 채권의 압류나 추심 명령, 그러니까 압류했다, 그걸 병이죠. 제3자 이렇게. 그 다음에 파산 채무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 채권이죠. 가장 채권 그러면 을이죠. 그럼 뭐가 나온다? 파산 관제인, 병이죠. 파산 관제인 이렇게.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인 금전 소비대차계에 의해서 대주가 파산하죠. 그럼 파산 관제인, 여기도 파산 관제인이죠. 제3자죠. 그 다음에 허위의 전세권 설정 계약이죠. 허위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가장이다 이 말이죠. 가장 전세권이죠. 가장 전세권. 그러면 가장 전세권은 뭐밖에 없어? 가장 저당권밖에 없죠. 알겠죠?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인 매매 계약에 기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으로부터, 여기 통정 허위 표시 뭐라고 한다고? 가장이죠. 가장 딱 4가지. 가장 양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찾아. 쭉 읽다 보면 여기 양수인 나오잖아요. 그럼 가장 양수인, 이게 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나오죠? 또 양수한 사람? 그럼 이 사람 뭐예요? 병이에요. 알겠죠? 가장, 계속 얘기해. 가장 양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만 찾아라. 그리고 뒤에 나오면 무조건 다 뭐다? 제3자다. 아시겠죠? 그럼 또 읽어봐. 통정허위 표시네요. 통정허위 표시 이렇게 됐죠? 통정허위 표시가 뭐라고 한다고? 가장. 통정허위 표시인 저당권 설정, 저당권이네요. 그러면 가장 저당권이죠. 가장 저당권은 뭐밖에 없어? 경락, 경매한 사람, 경매에서 매수한 사람, 경락인이죠. 제3자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찾아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항상 이 4가지만 딱 보고 이게 아닌 사람이 있겠죠. 뭐가 있다? 상속인이라든가 수익자라든가 지위를 이전받은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3가지.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뭐라고?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건 제3자는 아니다? 아니죠. 이것만 딱 6개. 그것만 딱 알면 돼.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96권 한번 볼까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 그럼 이건 뭐 여기까지 뭐예요? 가장 양수인이죠. 가장. 이런 가장이죠. 가장 양수인과 이렇게 돼 있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청권 보유를 뭘 했다? 가등기. 그럼 이걸 뭘 한다? 병,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가장 소비대차죠. 계약상 뭘 한다? 지위를 이전한다. 지위 이전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제3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인 채권 양도. 이게 좀 이러면요, 이 말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여러분 뭐라고, 저는 항상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요,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뭐라고 한다? 채무자.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추심을 의뢰받은 자. 추심 아니죠. 일반 채권자.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요. 세 가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이걸 알아야죠.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일반 채권자. 세 가지는 제3자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통정 허위 표시라는 것이 뭐죠? 가장이죠. 가장 채권의 양도계약이죠. 가장 채권 양도계약이죠. 거짓말로 채권을 양도했다. 가장 양도다 이 말이죠. 알죠? 양도, 채권 양도가 가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까지는 뭐란다? 채권의 가장 양도다 이 말이죠. 여기에 누구다? 채무로 부담한 자. 채무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예요? 채무자잖아요. 참 여기에서 행정사에서만 희한하게 말을 빌빌 꼬아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알겠죠? 이 사람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오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나올 때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는 다 뭐냐면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이렇게 나오지. 이게 읽다 보면 봐봐. 통정의 표시는 가장이라고 그랬죠? 채권 양도 계약의 양도인이죠? 그럼 채권 양도 계약의 양도인이 돼서 뭐라고 한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로 채권을 거짓말로 양도했는데 그 양도한 사람한테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 채무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이것은 조금요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만약 굳이 조금 어려우면요, 이것은 채권의 가장 양도의 채무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마 우리 시험에서는요, 우리 시험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빌빌 꼴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먼저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안다. 상속인 안 된다. 상속인 포괄 승계인 포괄 유증 세 가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안 된다? 수익자 안 된다. 세 번째, 지위를 이전 승계 안 된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굳이 나온다면 여러분이 모르겠으면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알겠죠?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착오죠. 이번에는 착오에 대해서 조금 시험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 이러면 시가죠? 시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 가지. 시가, 면적, 지적 똑같아. 면적, 지적.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세 가지. 다시 말하고 시가, 면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그래서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말은 착오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나중에 한 번은요, 여러분 작년 것 있죠? 작년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한 해 전까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것도 중요하고 작년 것도요. 그래서 작년 2019년 것은요, 하루 일요일 날 잡았든지 뭐 시간이 있잖아요. 날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꺼번에 쭉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야지 정리가 쭉 되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이건 올해 거니까 이걸 내가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죠? 무조건 다 쓰거나 뭐 하는 건 다 좋아. 그건 내가 한 번 더 보려면 모르는 것만 옆에 번호에다가 표시해놨다가 그것만 봐야 돼. 그걸 먼저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는 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 그래야지 여러분요 자료가 많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그냥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더라도 내가 봐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문 5개 지문 중에서 이거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빨간 펜으로 이렇게 크게 해놨다가 나중에 그것만 읽어봐야지 문제를 여러분 다시 보러 가잖아요. 여러분 못 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문제 봤던 거 있잖아요. 모의고사 봤던 거 다 문제를 다 보러 가지 말고 지문 중에서 좀 괜찮은 지문,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지문 있죠? 그것만 딱딱 체크했다가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암기가 되죠. 자, 99번은요. 주채무자의 차용금 반환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서명 날했는데
동종증서가 주채무자 기존의 구상금 채무에 관한 준소. 봐봐요. 여기 구상금 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가 되어 있죠. 주채무자 차용금 반환 채무가 되어 있죠. 이 말의 뜻이 뭐냐? 차용금이 뭐죠? 소비대차죠. 소비대차. 여기요. 여기는 준소비대차죠. 이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나 둘 다 똑같이 뭐냐면 무상, 아무빠르겠으면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에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똑같아. 법적 성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준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안 줘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 그것을. 그럼 너 공사대금 너 빌려간 걸로 치고 뭐를 해달라? 거기에다가 너 차용증을 써달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자 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쓰는 게 소비대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돈을 빌려준 건 아니지만 돈을 빌려준 것과 똑같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기로 했잖아요. 공사대금인데. 그러니까 소비대차고 비스무리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준한다. 준소비대차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둘 다 차용금이라는 것은 빌려준 걸 얘기하죠. 소비대차죠. 그래서 차용금이나 준소비대차랑 똑같은데요.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준소비대차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냥 구상금 채권 이렇게만 해요. 사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구상금 채권이 언제나 준소비대차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어려운데요. 다른 데서는 이 준소비대차를 지워버리고 그냥 구상금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암기하면 더 좋은데요. 차용금은 소비대차고 이것은 준소비대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 둘 다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기 때문에 나는 차용금, 빌린 돈인 줄 알았더니 빌린 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둘 다 법적 성질이 동일하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고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것과 우리가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똑같은 게 뭐가 있죠? 바로 뭐가 있어?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있더라. 그런데 이 가압류가 무효이더라 이 말이죠.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뭘 한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 세 가지를 암기하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착오가 아니죠. 그리고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우리 시험에는 계속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것만 시험에 나왔어. 그런데 다른 국가고시는 이게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고시는 항상 이게 나왔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지문이 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문이 길어. 쓰려면 적어도 2줄 이상 가야 돼. 그래서 안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죠? 그런데 차용금 채무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차용물, 그 다음에 구상금 채권에 관한 준소비대차,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100번 보시면 건물의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했으나 부지의 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세 가지. 가격, 시가, 면적, 지분, 지적 똑같아.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것은 뭐냐면 4평의 땅을 샀는데요 0.211평이 부족한 거예요. 이만큼. 그것은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101번은요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 똑같아. 시가 알겠죠? 그것은 뭐죠?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끊어야죠. 알겠죠? 우리 시험에는 뭐죠? 이렇게 나오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시겠죠? 간단해. 그래서 딱 중요한 키워드 지금은요 지분, 시가 이렇게. 자 102번은요 매도인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뭐해서 해제한 후에요 뭐란다?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요 계약을 해지하면 선인 경우에도 전부로 반환해. 그런데 취소하게 되면요 선인 경우는 현, 전, 이익만 반환해. 누가 더 유리해? 취소가 더 유리해요. 알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다 똑같아. 여기 지금 뭐죠? 감정평가사, 행정사,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다 똑같아.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채무령은 매매계약 적법하게 해지한 후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다 똑같다고. 알겠죠? 세 개가 다 똑같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105번은요. 이것도 지금 두 군데가요. 연속해서 지금 시험이 났죠. 간평하고요. 변호사 시험하고요. 알겠죠? 변호사 시험이 2월 달에 봐요. 알죠? 1월인가 2월인가? 그러면 이번에 감정평가사는 7월에 봤는데 원래 5월에 봐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참고를 했겠죠? 딱 보면 알겠죠? 변호사 시험은 쓸데없이 길죠? 근데 이것을요, 감정평가사는 딱 줄였죠. 그리고 우리 시험은 딱 이 정도 크기로 나온다. 이해되셨죠? 이게 뭐냐면, 보험회사는 뭐라죠?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어요. 알겠죠? 보험계약자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서 보험계약자가요,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해서 착오에 빠져서 왜? 설명을 안 하니까 이것저것 다 보장받는 줄 알고 그러면 착오를 요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나왔어요.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어요. 알겠죠? 고객이 여기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 차라리 이게 더 좋아. 알겠죠? 긴 게. 여기는요,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물어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서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거기서 말 수 있다면 끝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길지만 그래도 여기는 보면 보험 위반했어.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여기 고객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게 한마디만 더 써주면 되는데 이걸 빠뜨렸잖아요. 알겠죠? 누가 도대체 착오라 간지 지금 뭐가 주어가 없어가지고 애매하잖아요. 판단이. 근데 이게 몇 글자도 아닌데 세 글자가 딱 빠지니까 문제가요, 이상하게 보이죠. 알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판례를 이제 가이질을 할 때 어떻게 가이질을 해야 되느냐. 이게 출제자의 의도잖아요. 그런데 그 출제자는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하니까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아, 이 말을 넣어줘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알고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요. 그런데 아무튼 둘 다 똑같은 거죠.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고객이 잘 몰랐다. 그럼 고객은 착오를 요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직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106번이 아니고 몇 번은 106번이고 몇 번을 본다? 105번만. 알겠죠? 105번만 본다 이 말이고. 자, 107번. 착오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법률의 착오. 봐봐. 우리가 법률의 착오죠? 법률의 착오는요, 첫 번째 대부분이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 법률의 착오는 딱 두 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동기의 착오는 원래는 착오가 아니지만 동기가 표시가 되면은 착오가 될 수 있죠. 착오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두 가지를 암기하면 돼.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동기의 착오. 취소할 수가 있다. 착오로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 법률의 착오도에도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은 우리 시험에요, 둘 다 시험에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108번은요.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자가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그런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봐. 자, 취소가 뭐죠? 취소 의사표시. 취소가 뭐죠? 의사표시가 뭐죠?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어떻게 해야 돼? 명시적도 묵시적으로 하면 돼요. 묵시적으로. 알겠죠? 그래서요, 취소의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없앤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취소, 무효 취소 예제는 뭐죠? 소급해서, 오케이. 없앤다, 뭐다? 무효죠? 소급 무효 이 말이잖아요. 취소하면 소급 무효죠? 그것이 그렇게 처음부터 난 이 계약 안 할래. 그러한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그냥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의사표시. 그래서 아직 이것은요, 우리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취소를 할 때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가 안 나왔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그러한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히 의사표시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한 번씩. 자, 109번 동기의 착오죠? 길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왜 그러냐? 긴데 여기 지금 법무사 시험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써놨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우리 시험에서 한번 볼까요? 동기의 착오가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럼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이렇게 나와. 알겠죠?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시험은 항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이렇게. 그 동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잘못해서 상대방이 뭐 하면 된다? 표시 플러스 그 다음에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되는,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법률행위 내용. 그러니까 동기가 표시되고
그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돼야 돼. 여기까지 딱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 있죠? 또 하나, 여기 딱 끊으면 또 하나, 뭐까지 이룰 필요는 없다?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딱 여기가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합의까지 있어야 된다. OX, X.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표시되고 그것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여기는 한꺼번에 묶어놨지만 알겠죠? 우리는 두 가지로 된다. 그래서 두 가지로 딱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또. 그 다음에 착오는 뭐냐? 착오. 항상 이게 나오죠. 착오는 뭐냐? 일반인 누구죠? 객관적 요건이에요. 착오는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일반인이, 표의자가 누구죠? 주관적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표의자는 착각이 있겠죠. 그런데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인정됐을 때 착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있어야 돼? 객관적 요건까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이 말이 아주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은 객관적이고 표의자는 주관적이고 이렇게 중요 부분에 착오해 가는 것이 한다. 이렇게. 여기가 또 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문이 몇 개다? 3개가 묶여 있어. 3개가 한 개로 돼 있다고. 알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지문이 3개로 나눠진다고.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길지만 아주 중요한 판례죠. 자, 110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여기 봐봐. 딱 봐봐. 취소하려면 그대로 나왔죠?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다른 거 다 필요가 없고 109번을 정확하게 여러분요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11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잖아. 또 하나 나왔잖아요. 일반인이 누구의 입장이면 표의자라면 이렇게. 지금 여기 한번 봐봐. 이게 지금 법무사 시험의 하나인데요. 여기 지금 행정사 시험하고요. 여기 행정사 시험에서는 이 하나의 문장을 2개로 나눠 놨잖아요. 행정사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하나, 둘, 3개의 문장이 여기서는 2개로 나누어서 문장을 구성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이렇게. 알겠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을 하나만 딱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 109번. 109번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된다. 여기서는 하나, 둘, 셋, 4개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딱 보면 된다. 자, 112번.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봐요. 우리가요, 소송행위라든가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법이죠. 소송은 어디다 하는 거죠? 국가기관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걸 딱 알면 돼. 그러니까요, 봐봐.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장이죠.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간에 해당하여 그의 착오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쓸데없는 소리예요. 알겠죠? 쓸데없는 소리. 자요, 사무장의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 소송대리인 누구냐? 원고는 갑이죠. 갑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대리인은 누구냐면 변호인이에요. 변호사하고 변호인하고 달라.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맞춰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하고, 그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그걸 뭐란다? 변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호인을 다른 말로 소송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해서 소를 잘못 취하했어. 소를 취하. 근데 소는 뭐죠? 공법이죠. 이 공법에는 우리 민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소를 취하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다 이 말이지. 없다. 알겠죠?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소가 취하돼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원고 소송대리인이 A란 소하고 B란 소로 2개를 지금 소송을 수임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A소 취소하고 오세요 이랬는데 취하고 오라고. 근데 B소로 취하를 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알겠죠? 소송행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뭐가 중요해? 표시.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이다.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가지예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효죠. 유효니까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알겠죠?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113은요 화해계약이죠. 여기 봐봐요. 화해계약은요 희한하게 지금 우리 시험에는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화해계약이요 착오가 있고요 사기가 있어. 구분해야 돼요. 착오는요 원칙은 취소를 못해. 화해계약은. 사기는요 무조건 취소예요. 화해계약은 취소예요. 화해가 뭐죠? 교통사고 나서 이러면 합의하잖아요. 보험회사하고. 그걸 화해계약이라고 그래. 알겠죠? 제가요 어제 모공쌤하고 얘기하는데 참 학원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어이없는 일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웃고 말았는데, 아무튼요 화해를 하죠. 우리가 화해랑 화해로 끝나야 되는데요, 그런데 착오로 화해를 하면 취소를 못해요. 사기를 당해서 화해를 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취소. 이게 언제냐? 화해 당사자, 여기 봐봐. 여기 화해계약이 있어서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알겠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그 다음에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 분쟁 이외의 사항.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의리라는 사람하고 다퉈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폭행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폭행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막 욕을 하니까 뭐가 나오면 모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 서로 하면요. 그러니까 폭행과 모욕이 딱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한 거예요. 뭘요? 폭행은 없도록 하자.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꽁하고 있다가 모욕죄 부분은 화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폭행죄에 대해서는 둘이 쌍방이 폭행을 했으니까 우리 그냥 이거 없는 걸로 하자 했단 말이죠. 그래 끝났죠. 근데 이쪽에서 이쪽에다가 문자를 막 보낸 거예요. 나쁜 문자를 보냈단 말이죠. 그것을 이 사람이 딱 가지고, 여기서 이쪽 문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딱 그걸 가지고 있다가 폭행이 아니고 모욕죄로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쪽에서도 모욕죄로 해가지고 신고했는데 뭐 안 됐어요. 이쪽은 안 받아요. 이쪽만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모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어쩔 수 없다고 말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화해계약은 일단 화해 당사의 자격이고, 여기 화해 목적인 분쟁이 뭐죠? 분쟁 폭행이죠. 분쟁 이외의 사항이 뭐죠? 모욕이죠. 모욕죄에 대해서 만약에 착오가 있었다 한다면 화해까지도 뭐죠?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까지도 모두 다 합해가지고 화해한 줄 알았지, 그렇지 않으면 나 화해 안 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취소할 수 있는데 이 말이죠. 원래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법조문이야. 그대로 법조문 그대로예요. 화해계약에서 법조문 그대로. 좀 지문이 크게 그렇게 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기로는 무조건 사기를 당해서 화해계약을 하죠. 무조건 취소해. 그런데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취소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화해계약은 착오로는 취소를 못한다.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암기하면 돼. 여기 뒤에 있잖아요. 화해 당사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착오가 있을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사기는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사기는 취소가 된다 이렇게. 그 정도만 여러분요 화해계약에서는 알면 돼요.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고요,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꼭 한 군데씩은 꼭 나와 이게. 아시겠죠?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자, 114는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뭐죠?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하는 거? 현저하게 결의하는 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그래. 아주 현저하게 결의해서 그걸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115용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죠. 여러분 중대한 과실 그러면 뭐예요? 취소해요 못해요? 취소 못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뭘 해서 이용하죠. 그럼 말 수 있어요? 취소해. 자, 그럼 봐 여기 봐. 이걸 봐야 돼. 먼저 여러분요 중요 부분의 착오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냐 없냐. 착오가 있다. 취소해요 못해요? 없으면 취소 못하죠. 취소 못하는데 중요 착오가 있다. 그럼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요.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말 수 있다. 취소해. 있으면요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하는데 상대방이 뭘 한다? 이용하면 다시 말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를 하겠죠. 표의자는. 그러면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해야 되겠죠. 너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못하게 할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취소를 못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있죠? 그럼 취소를 못 해. 취소를 못 해. 그런데 상대방이요, 갑이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를 못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표의자가 너무 손해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용하면은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 OX, X 그건 안 돼.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착오를 하고 경과실이 있어, 취소해 못해. 여러분 여기 봐, 여기 중대한 과실이 없죠? 중대한 과실이 없죠?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경과실 있죠. 경과실 있죠? 경과실 있으면 취소해. 중대한 과실 없으니까 경과실 아니에요. 경과실 있으면 취소를 해. 그럼 봐봐, 경과실 있어서 취소했죠? 취소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사기의 경우는 그 자체가 위법하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착오가 있다. 정확하게 이 구조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자, 116번은요 109조 1항 단설은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여기 봐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그럴 때는요 의사표시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거 원칙이라고 그랬죠. 원칙. 그런데 상대방의 표의자 착오를 알고 뭘 한다? 이용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지금 같은 말 알겠죠? 세 군데에서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 다 똑같은 시험이고, 작년에도 우리 시험에 나왔고, 우리 시험에는 지금 이용한다 이것이 2번 연속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 자, 117 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요. 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에 대해서 취소의 법리가 착오 취소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게 뭐냐면요, 그럼 혹시 이거 생각나죠? 신원보증서류. 신원보증서면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이 말이죠. 누구의 잘못으로? 제3자의 기망으로. 이렇게 기망. 제3자 기망에서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했는데 잘못해서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사인했단 말이 뭐예요? 사인한다는 것은 뭘 한다? 손으로 하죠. 손으로 잘못한 것을 뭐라고 한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제3자의 기망이라는 거 있죠? 그럼 이건 사기인가? 이게 문제예요. 사기인가? 제3자의 기망이 있으니까. 사기이다 아니다? 사기이다 아니다? 사기가 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 일치하는데 하자가 없어야 돼. 그걸 사기라고 그래. 1번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 이걸 사기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신원보증서류는 의사고 연대보증은 표시잖아요. 이미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사기란 말은 나올 수가 없어. 사기가 되려면 일단 일치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지 이것을 착오라고 그래. 그런데요 여기 의사가 신원보증인데 잘못해서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표의자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3자가 기망했으니까 몰랐죠. 사기를 쳤으니까 몰랐죠. 제3자의 기망이라는 것은 사기란 말이 아니고 내가 모르고 상대방한테 사기를 당해서 잘 모르고 사인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를 뭐란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시험에는 이게 지금 몇 번 났죠? 3번 났어. 한 번은 뭐라 그랬냐? 이렇게 제3자의 기망 그래가지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틀린 것으로. 뭐로 취소한다? 착오로 취소한다. 두 번째는 뭐라 나왔다? 이것은 무슨 착오에 해당한다?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우리 시험에 또 한 번 뭐라 나왔다?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중요 부분의 착오니까 취소하겠죠? 그래서 3번이랑 똑같은 말이. 알겠죠? 뭐라고 나왔다고? 첫 번째는 뭐다? 제3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요. 있다로 나와서 틀렸죠? 표시상의 착오 맞는 걸로 나왔죠?
중요 부분에 차고 만든 것으로. 다 같은 말이잖아요. 사기가 아니다. 상대방이 기망했다, 제3자가 기망했다는 말의 뜻이 이 두 가지를 내가 구별하지 못했다. 그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사기당했으니까 몰랐겠죠. 그래서 우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착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는요, 너무 또 줄여가지고요, 그게 문제야 또. 알겠죠? 행정사는요, 자기 사람들 줄여서 해야 되잖아. 글자 수의 제한이 있으니까 너무 줄여놓으니까 앞뒤로 점요 연결이 잘 안 돼. 우리는 한 번만 하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인지 알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이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출조문 그렇게 나와 있어. 아시겠죠? 자, 118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죠. 중요부분에 착오 이게 지금 작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작년 결국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요, 기존에 있던 시험에서 이게 다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바로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하자 담보책임, 담보책임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착오하고 담보책임이 부딪히면 담보책임으로만 해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판례는 아무 말이 없었단 말이죠. 작년에 드디어 판례가 한마디 했단 말이죠. 착오와 담보책임은 구별된다. 착오의 성립요건과 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하고 담보책임에서는 둘 다 뭘 한다? 둘 다 경합한다. 경합한다고 하는 것은 뭐다? 둘 중 하나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전에는 경합하는 것이 아니고 담보 책임으로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둘 중에 하나를 말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 상관없이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착오로만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자, 119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요, 중대한 과실만 없으면 취소하죠. 근데 여기는요, 경과실에 의한 착오로 의사표시 취소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럼 착오는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를 해.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오늘 이제 그 착오에 관한 것이었고요.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뭘 볼 거냐? 사기 강박하고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대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바로